자, 이제 자본 보겠습니다. 자본. 자, 여러분들 교재 112페이지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자본은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자본은 내돈이단 말이에요. 순수한 내돈을 자본이다라고 하는데, 이 순수한 내돈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본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이렇게 자본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요거는 누구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냐면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다라는 거.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고, 요걸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하냐면요. 자본거래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이익잉여금. 얘네들은 손익이고 이익이단 말이에요. 손익, 이익. 번 돈이단 말이에요. 예, 벌어들인 돈. 요거는 손익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다라고 해요. 손익거래, 벌어들인 돈. 그래서 자본이 증감되는 것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것과 그 다음에 손익거래로 인한 것,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처음에 이제 설립을 했어요. 법인이 1월 1일 날. 자, 법인이 설립을 했는데 설립할 당시에 갑법인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설립할 당시에 갑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설립을 하고 난다면은 법인에 반드시 뭘 넣어줘야 되냐면요. 돈을 넣어줘야 돼요. 돈을 넣어줘야지 법인이 뭘 장사라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돈을 넣어주냐면요. 주주가 돈을 넣어줘요. 자, 주주가 돈을 500원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각 법인은 주주한테 널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주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줘요.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각 법인 입장에서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 재무상태표. 자, 왼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본. 자, 그러면은 주주가 갑법인한테 현금을 얼마 넣어준 거예요? 500원. 그럼 자산 부분에 현금이 500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자, 이렇게 주주가 넣어준 돈은 부채는 아니죠. 예, 빚은 아니고 이렇게 주주가 넣어준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본금이다라고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 처음 할 때 자본금 얼마 가지고 장사 시작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주주가 넣어준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본금이다라고요. 자본금.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 중에서 자본금은 주주가 넣어준 돈이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자,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를 벌었냐면요. 300원을 벌었다라고 할게요. 차변의 현금 300원, 대변의 제품, 매출 300원. 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나가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왼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산.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부채랑 그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나와요. 자본. 그럼 자산 부분에 현금이 원래 얼마가 있었냐면요. 500원이 있었죠? 근데 한 해 동안 벌어서 300원 벌어서 현금은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원이 되겠죠. 예, 현금은 800원이 돼요. 자, 이 800원 들어온 거는 부채는 아니단 말이에요. 자본이에요. 자본. 예, 받은 돈 자본인데, 자, 요 중에서 500원만큼은 뭐였어요? 자본금이었죠. 예, 자본금 500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원만큼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나머지 300원만큼은 뭐에서 번 돈이에요? 이건 번 돈이죠, 번 돈. 이 번 돈도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서 항목이잖아요. 이 손익계산서 항목은 왜 쓰는 거냐면요.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은 이 손익계산서 항목은 그 역할이 끝나요.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 만들어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IS 제품 매출 300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다 만들었으면은 자, 당기순이익 300 손익계산서를 다 만들었으면은 이 손익 항목은 다 임무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손익은 그 해만 계산하지 다음 연도가 되면 0부터 다시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을 없애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 300원을 차변에 빼면서 바꿔야 돼요. 이 계정 과목을 없애야 돼요. 없애면서 요거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요. 원래 번 돈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익잉여금이 돼야 돼요. 원래는 번 돈은 이익잉여금인데 손익계산서 항목은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단 말이에요. 그럼 손익계산서 다 만들었으면은 얘를 없애고 계정 과목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이제 분기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재무상대표의 나머지 300원만큼은 뭐가 되냐면요. 예, 들어갈 때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요. 이익잉여금 300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은 결국은 다 어디로 간다라고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요. 번 돈도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 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주와의 거래, 주주가 넣어준 돈,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되는 자본이 있고, 근데 법인 입장에서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그럼 주인님이 돈 넣어주면은 그 돈이 법인 돈이고 법인 돈이 주주 돈 아니에요? 예, 자본이 자본금이고, 그냥 이익잉여금 얘는 뭐 한 돈이에요? 번 돈이죠, 번 돈. 예, 번 돈. 번 걸 우리가 손익거래다라고 해요. 손익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증가할 수 있는데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 있고 손익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여러분들이 돈을 안 벌고 있을 때는 누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해줘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해주죠. 그럼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는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돈이라고 생각해요? 용돈 받으면 내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누가 투자금을 넣어주면은, 투자를 해주면은, 그거는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 자본금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해서 돈 벌어요. 알바해서 돈 번 거, 부모님한테 드려요? 아니면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이죠. 네. 그게 뭐가 되냐면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가 돈 넣어주거나, 아니면 벌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래가 크게 두 가지 거래가 있어요. 주주와의 거래하고 손익거래로 인하여 자본이 증감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거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주와의 거래부터 볼 건데, 자, 교재 113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자본의 기초 해가지고 자본거래하고 손익거래 그런 말이 나와있죠. 예,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본거래가 주주와의 거래예요. 자본거래가. 자, 그러면은 113페이지 2번에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 있죠?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주와의 거래. 자, 주주와의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본거래다라고 해요. 자, 이걸 자본거래다라고 하는데, 자본거래. 자, 자본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는 자본은 크게 세 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자본, 조정.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와의 거래 있잖아요. 주주와의 거래도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와의 거래 세 가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을 소각하거나, 세 번째 자기 주식 거래. 그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기 주식 거래가 있는데, 먼저 주식 발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 자, 주식 발행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식 발행. 자, 먼저 할증 발행부터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를 액면 500이다라고 할게요.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 발행하다. 현금 발행. 자, 요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의 주주가 갑돌이다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갑법인한테 투자금으로 얼마를 넣어줬냐면요. 700원을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700원. 그러면은 갑법인은 갑돌이한테 너를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주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줘요. 주식.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줘요. 그럼 갑법인 입장에서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자, 왼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부채랑 자본이 나오겠죠.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나와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데, 자, 700원에 현금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700원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주주한테 받은 돈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본금이다라고 했었죠. 자본금. 예, 자본금 700원. 이렇게 돼요. 주주한테 받은 돈은 자본금 700원 이렇게 되는데, 아주 예전에는 붕괴가 이렇게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붕괴하고 끝났더니 어디서 걸고 넘어지냐면요. 상법에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상법. 상법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액면금액이란 걸 설정을 하래요. 그럼 액면금액. 자, 액면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500원이죠. 자, 요 액면금액은 의미가 뭐냐면요. 법정 자본금이에요. 법정 자본금. 법정 자본금인데, 법적으로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돈을 법정 자본금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금을 받으면 막 장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투자금이 까이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가 돈을 빌려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장사가 안 되다 보면은 이 빌린 돈도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빌린 돈을 까이면은 돈 빌려준 은행들이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주주한테 받았으면은 받은 것 중에서 법정 자본금인 액면금액 있잖아요. 요 액면금액만큼은 회사 내에 고의 간직하고 있으래요. 회사 내에 간직하고 있고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산의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비품이든지 건물이든지 뭐 이런 자산의 형태로 반드시 가지고 있으래요. 그거 까인다. 그거 까이면은 회사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 그래서 상법에서는 액면금액까지만 자본금으로 설정하고, 자본금, 예, 법정 자본금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또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잉여금이다라고. 잉여금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 회계에서는 개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0원. 개정 과목은 주발초인데, 이게 자본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되는 자본 세 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있죠? 요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이단 말이에요. 그 자본잉여금의 정의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액면 금액인 500원까지만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얼마를 더 받았어요? 200원 더 받았죠. 요 200원 더 받은 것만큼은 상법상 잉여금이다라고 해요. 근데 회계에서는 분류를 자본잉여금이다라고 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나오는 이 주발초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은 자본잉여금인데 회계상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고 있습니다. 자, 113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은 자, 자본잉여금의 정의가 있죠. 정의는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라고 돼 있죠. 자본잉여금의 정의는 그렇고 종류에 뭐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그냥 자본금 있잖아요. 이 자본금.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금액이냐면요. 얘는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금에 보면은 정의 법률에 정해진 납입 자본금으로 액면 가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금액이다라고요? 액면 금액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분계 보면 분계가 이렇게 돼요. 자, 차변에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700원이 들어와요. 700원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개할 때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네,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증 발행을 봤는데 이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더 큰 거, 더 높게 발행한 거를 할증 발행이다라고 합니다. 할증 발행. 자, 114페이지 거기 주식의 발행에 2번에 할증 발행을 받고 이제 3번에 할인 발행 있죠? 예, 할인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에 미달하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할인 발행이다라고 하는데, 자, 주식 한 주를 300원에 현금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차변의 자산 부분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300원. 자, 이렇게 300원 들어오는데 이 상법에서는 있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예, 상법에서 그렇게 시켰어요. 상법에서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까지만 설정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원. 자, 요거만큼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서 어디로 분류하라고 했냐면요.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데다가 분류를 해요. 우리가 아까 자본은 크게 세 가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건 세 가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분류가 되냐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원만큼 적게 받은 부분 있잖아요. 돈. 액면 금액이 미달하게 받은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상법은 무조건 너네가 액면 금액만큼은 자본금을 설정해놓고 액면 금액이 미달하게 발행하는 거를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는데 이 적게 받은 부분은 나중에 너네가 이익이 나면은 반드시 메꿔놔야 돼요. 1순위는 아닌데 거의 1순위예요. 1순위로 거의 메꿔놔야 될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익이 나면은 이익이 난 걸로 메꿔놔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자본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 마이너스 자본은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요. 이 자본 조정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건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는 전부 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본 조정의 정의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건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 자, 주주와의 거래죠. 자본금이에요? 아니에요. 자본 잉여금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본 부분에 자본금 500, 자본 조정 200 빼서 얼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300원. 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요.
300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뭘로 잡냐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원. 이렇게 잡고, 요거는 성격이 뭐다라고요? 자본, 조정. 마이너스 자본이에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할인 발행. 자, 할증 발행하고 할인 발행을 봤는데 이거 사채 발행하고 분계 흐름은 똑같아요. 사채 발행했을 때도 발행해서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제가 할증 발행하고 할인 발행을 봤는데 주식을 발행했더니 무조건 대변에는 지금 뭐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조건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해요. 뭐만큼? 액면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면은 액면 금액만큼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은 대변에 액면 금액만큼 무조건 뭐가 증가한다라고요?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본금 증가의 줄임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증자다. 이런 말을 써요. 증자. 주식 발행하였다.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증자. 다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 상단에 주식의 발행 옆에 갈로에서 제가 증자다. 이런 말 써놨죠. 증자. 자, 그 표에 1번에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은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2번에 할증 발행 설명드린 거고, 할인 발행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113페이지 하단에 3번의 자본 조정의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는 말씀드렸는데,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것들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게 자본 조정이 된다라는 거.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자, 이제 114페이지 그 주식의 발행의 4번에 신주 발행비 존재하는 경우 그거 볼게요. 신주 발행비 존재 시. 자, 신주 발행인데, 신주 발행비 존재하는 경우. 자, 신주 발행비 존재하는 경우인데, 근데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면은,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에서 빼요. 이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종이 찍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들은 주식의 발행가에서 뺀다라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식 한 주를 액면 500이에요. 액면 500. 700원의 현금 발행. 그럼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현금이 700 들어와요. 자, 들어오고 이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주 발행비 100원을 현금 지출하였다. 신주 발행비 100원 현금 지출하였다 라고 하면은, 자, 신주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7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600원이어야 되겠죠? 600원. 그럼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주발초가 얼마가 돼요? 100원. 이렇게 되겠죠? 신주 발행비만큼 뭐가 깎여 내려가요? 주발초가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채 발행비하고 똑같죠? 우리가 사채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사채 발행비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어들었었잖아요. 예, 사채 발행할 때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신주 발행비 100원을 만약에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에서 출금됐다. 보통
예금에서 지출됐다라고 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700억. 근데 신주 발행비가 현금이 아니라 뭘로 나갔어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 100원이 나갔죠. 어쨌거나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600원이죠? 예, 600원.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그럼 자본금 얼마가 돼요? 500억.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100억. 자,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거든요? 되는데, 신주 발행비 있잖아요. 신주 발행비. 이 신주 발행비는 돈이 지금 현금으로 나갔을 때 현금에서 빼면 되는데 보통 예금에서 나갔으면 대면에 보통 예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다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얘는 600, 얘도 700 들어오고 보통 예금에서 100원 나갔으니까 600 들어온 거죠. 주발초는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신주 발행비 존재하는 경우 받고 그 다음 5번째 현물 출자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가 있는데, 근데 출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출자는 주주가 법인에게 자본금을 불입하는 행위를 출자한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출자는 주주가 법인에게 자본금을 불입하는 행위를 출자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현금 출자를 봤어요. 자,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의 주주가 갑돌이였다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갑법인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현금을 넣어주는 거. 그 현금 출자다라고, 현금 출자. 현물 출자는 뭐냐면요. 갑돌이가 출자를 할 때, 자본금을 불입할 때, 현금이 아닌 현물을 넣어주는 거를 현물 출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출자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넣어줬다라고 할게요, 건물. 그러면은 갑법인은 어쨌거나 건물 받아도 땡큐죠. 예, 투자금으로 건물 받아도 땡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널 주인임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주냐면요. 주식을 발행해 줘요. 자, 그럼 갑법인 입장에서는 차변에 자산 쪽에 현금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건물이 들어온 거죠. 건물. 자, 부채는 없고 자본이 있는데, 자, 받은 것 중에서 건물 받았죠. 받은 것 중에서 여기 시가가, 건물의 시가가 1,000원이었다. 7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주식의 액면이 500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받은 거, 이 받은 거의 시가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돼요. 현물 출자는. 일단은 주식의 발행 금액이 얼마이냐를 결정해야지 자본금하고 주발초가 잡힐 거단 말이에요. 자본금하고 주발초는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돼요. 공정가치가 700이죠. 그럼 700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요. 500.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0.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 보면은 차변에 건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액면 금액만큼은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요 자본금하고 주발초는 받은 현물 있잖아요. 받은 현물. 요 건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700억.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 그래서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주식의 발행금액이 된다. 발행금액. 자, 이렇게 해서 현물 출자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14페이지 2번의 주식의 소각. 주주와의 거래, 두 번째 거래가 뭐냐면요. 주식의 소각이거든요.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 하기 전에 그 뒤에 문제 좀 풀게요. 116페이지에 주식 발행과 관련된 문제 좀 풀고 갈게요. 1번부터 6번 문제까지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빨리 한번 해보세요.
116페이지에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까지. 네, 6번까지 푸시는데 3번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그냥 나중에 풀까요? 나중에 풀게요. 소각 다 하고 풀게요. 죄송해요. 자, 114페이지 2번에 주식의 소각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2번에 주식의 소각. 쉬는 시간에 풀려고 시켜야 되겠다. 네, 주식의 소각 보겠습니다.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몸이 안 좋을 때, 저기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 얼마 전에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저 태국 마사지 많이 가시잖아요. 갔는데, 그 태국 그 아가씨가 막 마사지를 하는데, 아줌마인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만지기만 만져요. 주무르질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짜증 나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기 싫으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으시냐고. 그것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됐다고 그냥 하시라고 하고 났는데 하나도 안 시원하고 괜히 찝찝한 기분 있잖아요. 저 옛날에 장모님 칠순잔치 할 때 태국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태국 2번 가봤는데 그 푸켓 갈 때는 푸켓에 갔는데 푸켓 갈 때는 여행사를 안 끼고 그냥 자유여행 갔어요. 자유여행 갈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여행사 끼고 가니까 나 참 알았어요.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가보셨어요? 예. 무슨 쇼핑 마지막 날에 뭐 라텍스도 사라고 하고 뭐 별걸 다 사라더라고요. 예. 전 하나도 안 샀는데 자꾸 마사지 받는데 이상한 데만 데려가요. 마사지 가보면 방이 있잖아요. 한 50명씩 누워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떼거지로 모아놓고 갑자기 50명씩 들어와요. 태국 여자들이. 해가지고 막 안마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애가 있어가지고 애기 때문에 마사지 못 받았거든요. 누워있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애 본다고. 그랬는데도 돈 달래요. 나한테. 마사지 안 받았는데도. 그래서 걔네들은 월급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팁 받는 게 월급인 모양이에요. 여행사 다 띵가 먹고 있잖아요. 팁으로 한 2만원 줘야 되더라고요. 2만원씩 주는 거. 그게 월급이더라고요. 태국 여자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오면 절대로 못 산대요. 태국은 밥을 안 해 먹는데요. 무조건 나가서 사 먹는데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살기가 너무 편하대요. 그리고 집에 돈이 조금만 있으면은 거의 다 집안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써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오시는 분들 보면은 태국 여자를 한 번도 못 봤죠. 예, 못 살아요. 금방 도망가요. 예, 제일 많은 게 어디? 베트남. 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니까 좀 사는 거고. 근데 베트남 저번에 그거 봤어요? PD 수첩인가? 베트남 여자들 와가지고 사기치고 막 돈만 들고 날라버리는 거 못 보셨어요? 무섭더라고요, 걔네들. 어린 애들 있잖아요. 태국의 어린 애들 와가지고 막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살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혼자서 막 머리를 박는데요. 방에다가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면서 갑자기 경찰 가가지고 남편이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이자료 받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베트남 가면 집 한 채 사고 이런데요. 네, 그래서 한 건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참 아쉬운 게 막 남자들이 막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혹시 잠자리는 하셨냐 물어보니까 한 번도 못했대요.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돈만 뜯기고 있잖아요. 결혼식만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잠자리 한다고 하면은 맨날 생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은
그거 머리 박는데요. 머리를 막 박으면서 피 흘리고. 네.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자, 감자 보겠습니다. 감자. 자, 근데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증가하죠. 만약 주식 2주 발행했으면 액면금액 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자본금이 얼마가 증가해요? 1,000원이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증가해요. 근데 발행한 주식을 태워버렸다. 그 주식을 도로 사와가지고 태워버린다라고 하면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자본금이 없어지겠죠. 주식을 발행하면은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 주식을 소각하면은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감자 차익이 발생할 때 주식 한 주를 액면 500이 있다라고 할게요. 액면 500. 주식 한 주를 3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다. 소각. 자, 그럼 주식 한 주를 3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했으면은, 자, 주식을 발행하면은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죠. 주식을 태워버리면은 자본금이 없어져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증가, 주식을 소각하면은 자본금이 감소한다라는 거. 그럼 차변에 자본금이 얼마가 빠져나가냐면요, 500원.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 여기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줬대요? 300원.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 줬냐면요, 300원. 자, 500원짜리 태우면서 얼마 줬어요? 300원 줬죠. 자, 그러면은 이게 주주가 이제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소각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의 주주가 갑돌이었어요. 갑돌이가 더 이상 이제 주주 안 한대요. 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갑법인한테 반납하고 갑법인은 받자마자 바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갑법인에서 갑돌이만큼에 해당하는 몫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몫으로 300원을 준 거예요. 5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300원밖에 안 줬으니까 얼마 이익 난 거예요? 200원 이득 난 거죠.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태우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감자 차익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감자 차익 200원. 자, 이 감자 차익은 주주와의 거래예요.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남겨먹은 잉여금이에요. 예, 그쵸.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500원짜리 300원만 줬으니까 200원만큼 이익 난 거잖아요. 요거는 뭘로 분류가 되냐면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자본 잉여금. 자,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이 발생할 때, 감자 차손. 주식 한 주 액면 500.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다.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 자, 그러면은 500원짜리 주식 태운 거죠. 자본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자본금이 얼마가 빠지냐면요, 500원이 빠져요. 주식을 태웠으니까. 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얼마 줬어요? 700원. 너무 많이 줬죠? 500원짜리 태우면서 700원 줬으니까 이익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그 200원만큼 뭐가 되냐면요, 감자 차손.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손해본 거다라고 해서 감자 차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자본금 태우면서 돈 700원 줬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얼마가 난 거예요? 200원. 감자 차손이고, 요거는 계정 과목이 어디로 분류가 되겠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주주와의 거래이죠.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이익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죠? 예. 그럼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라고요? 자본 조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자,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세 번째. 그 가기 전에. 자, 그러면은 주식을 소각하면은 차변에 뭐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본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감자는 자본금이 무조건 감소해요. 이 자본금 감소의 줄임말이 감자예요. 감자. 그 다음에 주식 태운다라고 했었죠. 주식 소각.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금 감소, 감자.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 증가, 증자.
주식을 태워버리면 자본금이 감자. 자, 주주와의 거래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 115페이지 3번에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자기 주식. 자, 이 자기 주식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의 회계 처리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의, 주주가 갑돌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갑돌인데, 이 갑돌이가 갑법인한테 돈을 넣어주고 주식을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근데, 요 갑법인의 주주에는 을순이도 있었던 거예요. 을순이. 자, 을순이가 있었어요. 을순이. 자, 을순이가 있었는데 을순이하고 갑돌이하고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갑돌이가 나 안 해 이런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너의 회사 주인 안 해, 주주 안 해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갑법인한테 떠넘긴 거예요. 야, 나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는 갑법인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긴 거예요. 자, 근데 갑법인은 이 주식을 있잖아요. 받자마자 바로 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자기 주식이다라고요. 아까 우리가 주식의 소각은 받자마자 바로 태운 케이스예요. 받자마자 바로 태운 케이스이고 지금은 받자마자 바로 태운 게 아니라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예,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주식이다라고 해요.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뭐가 있냐면요. 자, 이제 누구 혼자 남아 있어요? 을순이 혼자 남았죠. 을순이가 혼자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간섭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주식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태워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소각, 예, 자기 주식 소각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외로워가지고 다른 사람 예, 병돌이를 구한 거예요. 병돌이. 이게 정이에요? 병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할게요. 병돌이. 네. 병돌이한테 넘긴 거예요. 병돌이한테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다시 판 거예요. 처분한 거예요. 처분. 그래서 제3자에게 다시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해서 소각하거나 취득해서 제3자에게 파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회계 처리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설명을 하기 전에 자기 주식에 대한 거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세요. 자, 붕괴할 때 자기 주식을 붕괴할 때는 자기 주식을 뭘로 보고 붕괴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회계 처리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 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붕괴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거고, 자, 근데 계정을 분류할 때 있잖아요. 계정을 분류할 때. 자, 계정을 분류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고 분류한다. 자본으로 보고 분류한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근데 회계는 붕괴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붕괴하래요. 근데 계정을 분류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고 분류하라. 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주식을 살 때, 자, 취득했을 때 분기부터 볼게요. 취득.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액면 500원. 자기 주식 두 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 취득하다. 현금 취득. 자, 요때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기 주식 두 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 취득했으면은, 자, 차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가 오냐면요. 1,400원이 와야 돼요. 1,400원이 오고,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1,400원. 자기 주식을 샀을 때 있잖아요. 예, 돈 주고 샀을 때,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이 자기 주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자기 주식의 가액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가액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분기할 때는 자산으로 보고 분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식 산 거예요. 주식. 예, 주식. 여러분들, 자기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남의 회사 주식이에요. 남의 회사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뭐 그렇게 되는데,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자기 주식이에요. 그리고 샀을 때는 그냥 자산 구입한 거예요. 어떤 자산? 자기 주식. 예, 자기 주식. 그렇기 때문에 자산 구입한 거는 차변에 구입가액, 취득가액이 차변적 금액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차변에 자기 주식 1,400원. 요거는 뭘로 기록이 돼야 되냐면요. 취득가액. 액면가는 낚시예요. 전혀 쓸모없어요. 쓸모없어. 자, 그리고 이 자기 주식은 성격이 뭐냐면요.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계정의 분류는 자본 거래로 보라고 했었죠. 예, 계정을 분류할 때는 자본 거래로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자본 조정이냐면요. 자, 주식 두 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주 곱하기 액면 금액 5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발행한 주식이면은 자본금이에요. 두 주에 발행 주식. 내가 발행한 주식이 두 주이잖아요. 근데 지금 발행한 주식이 두 주인데 두 주가 내가 도로 사왔죠. 그럼 발행한 주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요 밑에서 빼요.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두 주를 빼요, 그냥. 빼서 뭐 700원 주고 샀으니까 이렇게 1,4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요 자본 부분에서 빼기 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만약 발행한 주식이 두 주 있는데 두 주 다 사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10주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5,000원. 그럼 발행한 주식 10주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예요? 두 주니까 실제로 발행 주식은 몇 주가 되겠어요? 8주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빼는 형식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식은. 왜냐하면 발행한 주식 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발행한 주식 수는 10주가 아니라 8주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서 빼기 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본 조정. 여러분들 마이너스 자본은 자본 조정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몰라도 돼요. 자본 조정인 거는. 프로그램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고. 자, 두 번째 처분했을 때. 처분 시 분괴를 보겠습니다. 자, 취득 시 분괴를 받고 처분했을 때 자, 첫 번째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900원에 현금 처분하다. 900원에 현금 처분하다. 그럼 7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나는 거예요? 200원 이익 나는 거죠. 자, 분괴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을 대변에 떨어요. 700원. 자산 파는 분괴로 하시면 되세요. 떨었죠? 현금 얼마 받아요? 900원. 그럼 7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7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200원만큼 이익 나는 거죠. 200원만큼 뭐가 되냐면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자,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500원에 현금 처분하다. 500원에 현금 처분하다. 라고 하면은, 자, 7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500원에 판 거죠. 얼마 손해본 거예요? 200원 손해본 거죠? 대변에 자기 주식 700원이 빠져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500원 들어와요. 그럼 7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200원. 요건 뭐가 되냐면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700이 빠지고 현금이 500 들어오고 처분 손실이 200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분괴는 그냥 주식 판 분괴로 하시면 되세요. 주식 판 거예요. 판 거. 자, 근데 계정의 분류는 달라요. 이게 이익이 누구와의 거래로 이익 난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이죠.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이익 낼 수 있나요? 없나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학원을 상대로 이익 내는 건 불가능해요. 예, 저희 회사로 상대로 제가 무슨 이익을 내겠어요? 다 내 돈인데. 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으로 보고 뭘로 처리하냐면요.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 본 걸로 보고 자본 조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자본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각, 세 번째 소각을 보겠습니다. 자, 소각. 자, 소각인데 예를 들어서 액면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액면 500이다라고 할게요.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다. 소각. 자, 이게 분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겠어요? 700이다라고 되어 있었겠죠. 그걸 팔아버리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700이 빠져요. 자, 이렇게 빠져요. 요게 1순위.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하면 무조건 뭐가 없어지냐면요. 자본금이 없어져요. 자본금 500이 이렇게 감소가 돼요. 차변 쪽에. 그럼 주식을 태우면서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실 본 거죠? 200원만큼 뭘로 처리하냐면요. 감자, 차손 200원. 네, 요렇게 분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자, 액면 500원이 주식을 700원에 현금 매입 소각하다. 자, 액면 500원인 주식을 700원에 현금 매입 소각하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분괴가 어떻게 돼요? 주식 태워버린 거죠. 예.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빠져나가요? 700. 주식을 태워버리면 무조건 뭐가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자본금이 없어진다라고 했었죠. 자본금의 감소는 어디로 가요? 차변. 주식 태우면서 얼마 손해본 거예요? 200원 손해본 거죠. 200원만큼 뭘로 처리하냐면요. 감자, 차손. 이거 앞에서 배운 거죠. 그쵸? 주식 태우는 분괴.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변에 돈 나갔죠? 나간 거에 대해서 차변에 뭐가 와요? 자본금 500, 감자, 차손 200이 오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기 주식 700원을 현금 구매하다. 자기 주식 700원 현금 구매.
자, 그럼 분경 어떻게 돼요? 차변에 자기 주식 700, 대변에 현금 700이에요. 자, 자기 주식 700을 현금 구매했어요. 자, 가지고 있다가 태워버렸어요. 자, 기억을 소각하다. 액면은 500이다. 자, 소각했죠? 자, 그러면 소각하면 일단 뭐가 날아가야 돼요? 자기 주식이 날아가야 돼요. 없어진 거니까.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700이 빠져요. 그리고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자, 차변에는 뭐가 오냐면요. 주식을 태워버리면 뭐가 날아간다라고 했어요? 자본금. 그럼 700원짜리 자기 주식 태우면서 500원 자본금 감소했죠. 그럼 얼마만큼 손해본 거예요? 200원. 감자, 차손 200 이렇게 돼요. 같죠? 지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돈 나간 거에 대해서 차변에 자본금 500, 감자, 차손 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태워버리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태워버리는 거니까 차변에 자기 주식으로 있다가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어차피 대변에 지금 돈 나간잖아요. 옛날에 돈 준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받자마자 바로 태웠죠. 돈 주고 바로 태웠으니까 자본금 감자 차손이었죠. 받자마자 바로 태운 거예요. 예, 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돈 주고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태워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잡혀 있다가 태우는 시점에, 그러니까 원래 보세요. 여기 바로 태웠으면 이 자리에 뭐가 왔었어야 돼요? 자본금 감자 차손이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주식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태우는 시점에 자기 주식을 빼면서 차변에 뭘로 대체하고 있어요? 자본금 감자 차손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소각에 대한 분개하고 차변은 똑같을 거예요. 이거 자본금 감자 차손. 돈 주는 대신에 대변에 뭐가 빠져요? 자기 주식이에요. 소각에 대한 대가로 이미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주식 사왔기 때문에 대변에 돈 나가고 차변에 뭘로 잡혀 있었어요? 자기 주식이라고 잡혀 있었던 거고, 소각함으로 인해서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이 어디로 빠진 거예요? 대변으로 빠진 거단 말이에요. 대변으로 빠지면서 차변에 자본금 감자 차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가지고 있다가 태우는 거니까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잡아놨다가 태웠을 때 얘를 떨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 저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은 주주와의 거래로 증가되는 자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정의가 있는데 자본금의 정의 말씀드렸고, 자본잉여금의 정의 말씀드렸고, 자본잉여금의 종류 보면은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죠. 다 배운 내용이고, 자본조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종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급,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까지 배웠죠? 네, 그까지. 자, 거기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자본금에 보면은 종류에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본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통주 자본금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이야기해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통주다라고 하고,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어요. 의결권은 없는 대신에 이익 등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을 우선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보통주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고 우선주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가 비싸요? 우선주가 비싸요? 보통주가 비싸요. 왜냐하면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우선주는 이익 등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주식.
근데 뭐는 없냐면요. 의결권은 없어요.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다.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와의 거래 설명을 거의 다 했는데 한 개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자, 122페이지 보론을 보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의 보론. 그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의 상계가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자본 잉여금은 이 자본이 플러스 자본이죠. 그 다음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자본이에요. 그럼 자본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데 주발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었고, 그 다음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항목들은 서로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 상극이단 말이에요. 자본 항목들은 비슷한 계정 과목이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사례 볼게요. 자, 1번에 주발초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 자, 122페이지 사례 보시면은, 자, 3월 1일 날에 주식 한 주를 6,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라고 돼 있죠. 122페이지. 그럼 3월 1일 날에 분계가 이렇게 돼요. 차변의 현금 6,000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 예, 이렇게 분계하면 되세요.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3월 5일 날 봤더니 주식 한 주를 3,000원에 현금 발행했다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3,000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0원 잡아요. 근데 이렇게 분개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재무상대표에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잡혀요. 주발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두 개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기 흉하단 말이에요. 예, 이 둘 중에 상계시켜서 하나만 나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발초가 있으면 일단 주발초 없애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주발초 빼요. 주발초 1,000원을 빼고 차변에 주발초 1,000원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뭘로 잡냐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발초 없어졌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돼요?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상에 주발초가 있으면 주발초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거기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의 상계도 마찬가지인데, 자, 3월 1일 날에 주식 한 주를 6,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자본금 없어지겠죠? 자본금 5,000. 자, 대가로 얼마 줬냐면요. 6,000. 그럼 주식 태우면서 얼마 손해본 거예요? 1,000원 손해본 거죠. 그 1,000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태우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감자, 차손 1,000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월 5일 날 봤더니 주식 한 주를 3,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자, 현금 3,000원, 자본금 5,000원이 차변에 감소가 되겠죠? 그럼 대변에 감자 차익이 얼마가 나와요? 2,000원 나와야 되는데 장부상에 감자 차손이 얼마가 있어요? 1,000원 있으니까 감자 차손 1,000원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감자 차익 1,000원 이렇게 분개해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 대응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은 걔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잡으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볼게요. 세 번째 사례 바로 볼게요. 3월 1일 날에 7,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8,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그럼 7,000원에 산 거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7,000원 빼고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8,000원.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오냐면요. 1,000원. 자, 그 다음에 3월 5일 날에 5,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5,000원. 자, 자기 주식 7,000원이 빠지죠. 자,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0원 잡으려고 했더니 장부상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있어요? 1,000원 있죠? 있으면은 얘를 없애고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 1,000원을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뭘로 잡냐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주주와의 거래 있잖아요. 자본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 116페이지 필수분개 연습 있죠? 예, 쉬는 시간에 그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할게요.